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 잠은 잘들 주무셨는지요? 네, 잘 잤습니다. 더워 정말 더운데 옆에 있는 우리 최 기자 집은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며칠째 수리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밀려 있어서요. 예,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예. 정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제 최고 기온 111년 만에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는데 오늘은 더 덥다고, 내일도 더 덥고 그렇다면서요. 어제 기록도 경신하고 예. 111년 동안 가장 뜨거웠던 날이 언제냐면요. 예. 1994년 7월 24일. 이때가 38.4도였다는 거예요. 어제랑 0.1도 차이 아니에요. 어제가 38.3도. 네. 이게 무슨 기록 경기도 아닌데 예. 그 숫자 하나에 이제 기록이 깨진다. 근데 오늘 39도가 예상되니까 예. 정말 한 오후 3시 전후에서 39도를 딱 찍는 걸 보면 야, 역사상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날이구나. 근데 문제는 오늘하고 내일이 모두 다 걱정인 거죠. 지금 8월의 초부터 지금 이제 39도를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얼만큼 그날 최고 기온이 높으냐도 중요하지만 자, 얼만큼 길게 이어지고 있느냐. 그렇죠. 가장 이 폭염 뜨거운 여름이 최장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어떻게 각오를 하고 있냐면 8월 10일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폭염이. 그런데 문제는 8월 16일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견을 보태면. 왜냐하면 그때가 말복이거든요. 말복이 지나면 열대야 정도는 좀 가라앉아 주지 않을까. 그렇겠죠. 낮에는 한 35, 6도로 왔다 갔다 음력이 초복, 말복 이게 참 잘 맞습니다. 잘 맞아요. 선조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2주 정도를 더 견뎌내야 하는 거죠. 열대야만 가셔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잠만 잘 자고요. 여름철에 하도 이제 전기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정전 피해로도 고통을 입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위 때문에 더위를 쫓기 위해서 이제 냉방 기구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또 전기로 이제 가동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전력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이제 과부하 걸리면 또 이제 그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자체 그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특히 변압시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도 이제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래서 한밤중에 아파트에 정전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또 더위를 쫓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안이 깜깜해지니까 또 무섭거든요. 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 내 정전 때문에 아주 그 고생을 한 그런 단지가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 고양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아파트에서만 정전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모이는 그런 그 대형 마트, 대형 마트에서도 이제 정전이 발생해서 많은 그런 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고요. 또 마트뿐만 아니라 또 극장에서도 극장에서도요. 네, 극장에서도 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그 마트인데 저렇게 진열대에도 다 불이 꺼지고요. 또 지금 화면 나오고 있네요. 네. 영화 상영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건물 전체 정전으로 영화 상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안내 문구를 써붙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더더욱더 이제 그 경전 피해가 큰 것 같고요. 또 그 충남에 있는 한 온천 리조트에도 정전이 발생해서요. 이용객들이 환불을 받기도 했는데 이처럼 참 집에서도 또 이제 가게에서도 어딜 가든지 간에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들이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 집에 지난해 에어컨이 고장이 나는데 고치는데 딱 2주가 걸리더라고요. 밀려서. 최 기자는 얼마나 걸려요? 한 달을 기다려야 한 된다고 달을 기다려야지. 에어컨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다 동이 나서. 못 삽니다. 지금 폭염 특수예요. 올해 에어컨 시장은 난리. 정말 특수인데. 호황이네요, 정말. 지금 최대 한 26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가 에어컨이 가장 많이 팔린 해예요. 지난해가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한 10만 대 이상 더 팔릴. 지난해보다 훨씬 더 덥고요. 지금 이제 사려고 해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어컨이 집에 배달돼서 설치하면 여름 지나요. 그리고 아까 지금 수리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가 엄청나게 많고 에어컨뿐만 아니라 작게는 뭐 워터파크라든가 빙과류라든가 이런 여름 상품들이 특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정수기가 3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또 정수기 중에도 기능이 있는 게 있죠. 냉정수기. 얼음 나오고. 차가운
찬물이 나오는 냉정수기 또는 얼음까지 나오는 얼음정수기 이런 쪽으로 많이 판매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정수기 업계와 에어컨 업계는 정말 이 일을 지금 52시간 근로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 풀가동을 해도 지금 다 이 주문량을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 팔 바로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집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트시고 사실 텐데 사실 전기요금 걱정이 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전기요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에어컨을 더 써도 되나 그렇죠. 잠깐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까지 부과되는 그 전기요금 확인하면은 또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한전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미리 지금 현재 전기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하지 않더라도요. 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와 있는 그 고객 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 지금까지의 그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제 확인 가능한데 그렇습니까? 네, 스마트 한전 이거를 그 받으셔서 여기에 들어가면 또 확인 가능합니다. 또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국번 없이 123 이걸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전기요금 확인하면 조금 더 걱정 없이 좀 더 걱정을 덜고 에어컨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도 폭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집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생각하면은 사실 마음 놓고 에어컨 켤 수가 없습니다. 껐다가 또 자심 또 켜고 뭐 계속 그러는데 전기요금 평소보다 얼마나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손 변호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스마트 예측을 하면 조금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거 못 하겠어요. 안심이 안 돼요. 보기가 더 두려운 사람이 거죠? 강박적이 돼요. 그럼 그걸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누진제가 3단계예요. 2016년에 개편된 것이 자 0에서부터 200kW까지, 201부터 400kW까지, 401 이상 이렇게 3단계인데 그러면 이제 200보다 덜 쓰면요. 지금 이제 1kW당 가격이 93.3원이에요. 그럼 200에서 400 구간으로 이제 2단계 누진제 2단계로 쓰게 되면은 이게 거의 뭐 한 189원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280원이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 전체적으로. 그럼 내가 지금 200 넘었나, 400 넘었나 이거 따지면서 시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식으로 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본에서는 비용 걱정 말고 에어컨 트십시오라고 하면서 에어컨이 이번에 생활 필수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본도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뭐 그럼 특수세 같은 게 없어졌겠네요. 거기에 대한 정부가 대책을 내줘야죠. 정부가 대책을 내줘야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폭염은 지금까지는 이 특별 재난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재난이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재난으로 법으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낙연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좀 이 비용을 올해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올 여름에 특별히 낮춰주는 문제를 검토하라. 그런데 지금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진제 폐지는 연내는 어렵다. 그러니까 다만 일시적으로 낮출 텐데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된 게 7월 11일부터예요. 8월 11일이 돼야 한 달이 되면서 8월 11일 이후에 올 여름에 얼만큼 썼는지 알 수 있는데 하루에 10시간 에어컨 가동 지금 뭐 금방 10시간 됩니다. 사실 20시간 정도 켜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루 10시간 에어컨을 켜고 있으면요. 한 달에 17만 7천 원 정도의 전기세가 더 나옵니다. 적지 않죠? 한 대인 거죠? 한 대. 한 대. 한 대다. 근데 예를 들면 스탠드형 한 대. 하루에 내가 3.5시간만 틀겠다. 이 틀 수 있을까요? 더 틀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만 시작하면 계속 틀어야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적어도 한 6만 3천 원 정도가 한 달에 훌쩍 더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본은 이런 거죠. 요즘에 거실에 스탠드형 한 대, 아이 공부방에 벽걸이형 한 대. 보통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이 네. 훌쩍 넘어간다는 거니까 예. 이 서민 생활에 월 20만 원이 전기세로 나온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맞습니다. 빨리 정부가 대책 내줘야 됩니다. 예. 전기세 걱정 때문에 그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그럴 경우에 더 전기세가 나옵니다. 나올 수도 있다고 네. 하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누진제에 대해서 이제 폐지하라는 청원까지 등장하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실제로 몇 년 전에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적도 있지 않았나요? 재작년입니다. 당시에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산업용 전기는 누진제가 없는데 왜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있냐? 집에서 에어컨 사용을 많이 하면 굉장히 많은 그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는 불만이 있었고 실제로 7월에서 9월까지 석 달 동안은 당시의 어떤 그 규정에 따른 그 누진 구간을 완화했습니다. 그런 그 조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를 넘어서 완화를 넘어서 아예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라. 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청원이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 이제 여기에 동의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계시면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아직까지는 패소를 하고 있지만 네. 이 주택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를 이렇게 차등 적용해서 좀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법조인도 있거든요. 예. 앞으로 법원의 판단, 최종적인 판단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총리께서도 뭐 더위가 재난 수준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좀 그 전기요금 좀 줄일 수 있는 네. 방안 요번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높습니다. 예. 반드시 나올 거라고 좀 보는데 국민적인 이 어떤 그 뭐 이 누진제에 대한 분노감 커지고 있고 국민 청원 문제도 그렇고요. 어제 이낙연 총리의 취지는 뭐냐면 한전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한전이 이 어떤 비용을 감수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정부가 비용을 좀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정부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보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네. 문제는 이것이 올여름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여름이 점점 뜨거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예 누진제 자체를 바꾸는 게 옳은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예. 2016년 이전에는 이게 6단계였고 음. 한창 때 12단계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 이 거의 뭐 10배 가까운 차이가 있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선진국들도 지금 누진제는 있지만 네. 구간의 폭이 전체 차이가 1.1배에서 1.5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진제가 좀 완화될 필요는 있는데 이것은 올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 입법 개선을 할 필요성 반드시 또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뭐 비공식적으로 강북구에서 39도가 넘었다고 하니까 네. 아마 오늘은 공식적으로 뭐 38도는 훌쩍 넘고 39도 공식 뭐 예. 39 정도 예상되고 예. 말씀하신 비공식 예. 그게 주로 이 강북의 산 쪽이거든요. 예. 거기서 아마 40을 넘는 기록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온도도 30도가 넘었다고 하니까 태풍도 도와주지 않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 예. TV조선이 있는 광화문이 예. 아스팔트와 시멘트 때문에 지열 가장 때문에. 뜨겁습니다. 더운 그렇군요. 곳이. 네. 예. 자,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좀 더워지실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시가 바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실에서요.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의사는 뭐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상황 고스란히 CCTV에 찍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의료진이 위험하다.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영상을 봐도 무슨 공포 영화 같은 그런 뭐 음악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가해자 왜 저런 행동한 겁니까? 지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 비틀거리고 있잖아요. 네. 예. 일단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대학 선배하고 술을 마시다가 이제 선배한테 얼굴을 맞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상처를 입고 머리도 약간 찢어져가지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온 건데, 예. 근데 와서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요. 또 우통을 또 벗어던지고 이제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의사까지 이제 그 가해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게 본인도 잘 기억이 안 난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현재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니 저렇게
원래 있었던 폭력성이 의사한테 발현된 건지 아니면 저 병원에서 뭔가 불만이 생겼던 건지 아니 선배한테 맞고 지금 화풀이 한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나 술 취해서 선배한테 맞고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가 의사를 때린 건데 사실 뭐 본인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좀 더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해당 의사는 머리에 출혈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응급의료센터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피 쪽에 그 뼈가 보일 정도로 두피 열상이었고요. 동맥까지 같이 터져가지고 트라우마가 제일 우려가 되고요. 네. 예. 저희가 영상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 의사분이 맞고 나서 한동안 이렇게 멍하니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있습니다. 너무 놀래고 아팠을 것 같아요. 아프기도 아픈데 정신적으로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의사가 의사 경력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젊은 의사예요. 네. 올해 3월에 처음 이제 의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반년도 아직 안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좀 급작스러운 공격을 당해서 지금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하고요. 당시 현장에 뭐 순식간에 이제 그 정수리 쪽에 동맥 혈관이 터져서 피범벅이 되고 응급실 자체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상처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빨리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의료진 폭행 사건.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해주는 의사들 아닙니까? 이 CCTV 장면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어요. 최근에 병원 응급실 혹은 뭐 병원 병실. 이 바로 사흘 전에도 전주에서 이건 또 10대 여성입니다. 19살 여성이 만취해서 병원에 왔는데 자, 링거를 꽂아주고 치료해주고 있는 간호사에게 반항을 했어요. 그리고 링거를 뽑아버리고 화장실에 혼자 앉아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도와주러 뛰어갔는데 발길질을 하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런데 경찰이 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만취해 있어서 귀가를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지는데 어느 정도 벌어지냐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 평균 74건. 한 달 평균이요? 1년에 900건, 약 900건. 그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뭐 이게 하루에 한 3건쯤 벌어진다는 얘기인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70%의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폭행 범죄가 술 때문입니다. 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이제 보통 분석을 해요. 응급실에 가면 다 아파서 갔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돌아봐 주지 않느냐? 응급실에 룰이 있습니다. 그럼요. 심각한 환자부터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선착순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저 환자한테 의사가 가 있고 나한테 오지 않을까? 내가 그 환자보다 증상이 덜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앉아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건 몰랐습니다. 순서대로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나 보통 환자들이 나를 무시하나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술까지 먹고 아까 그 20대 청년처럼 다른 데서 얻어맞고 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해코지한다 그러죠. 화풀이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섬찟한 게요. 이게 무슨 혈액 샘플 놓는 트레이니까 접시 같은 철제 도구인데 저기서 메스 같은 거, 주사기 같은 거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의사 단체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좀 우리가 귀 기울여서 응급실 안전 또 이제 어떤 보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요? 네, 해외의 경우에는 주로 이래요. 하나는 방호 요원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한 처벌. 우리가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저기도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청원 아마 할 거예요. 저런 것도 주치감경 해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억 안 납니다. 난 모릅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제안하나 봅니다. 저렇게 난동 부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많을 거예요. 거의 경찰이 응급실에 상주하고 있어요. 우리 119 구조대원 갔을 때도 주폭이 폭행이 사는 거 봤잖아요. 한 번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독일의 사례를 얘기한 것이 구급대원이 갈 때 경찰이 함께 동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들이 있고요. 바로 강하게 제압하는 방호요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저렇게 병원에서 난동 부리면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국회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이 응급실 내에서의 폭행만큼은 정말 엄벌을 해야 근절해야죠.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맞습니다. 해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서울 코엑스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에 이 부실 대응이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7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저녁 6시에 코엑스 다 가보셨잖아요. 예. 넓잖아요. 그 지하 1층의 식당 쪽에서 천정에서 화재가 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신고가 들어갔고 10분 만에 화재 진압이 됐어요. 아주 다행히 인명피해 없었습니다. 네. 예. 문제는 뭐냐면 저 CCTV 장면을 보시면 연기 퍼지고 화재가 났는데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예.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비상벨이 울리는데 안내방송은 화재 훈련입니다로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저 화재에 화재 훈련이다. 예, 네. 사람들이 놀랄까 봐 이 진정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방송한 것은 아닐까 의심을 해보는데 그건 코엑스 쪽이 밝혀줘야 될 것 같고요. 건물 시설 관리 측 쪽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이 아무도 대피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화재 참사를 여러 번 겪으면서 예. 화재 훈련 얘기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화재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대피하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코엑스는 화재 대비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저 불이 빠르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직원들한테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매뉴얼이 매뉴얼이 전달돼 있지 않은 것 정착되지 아니냐. 않았던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은데 안전 불감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엑스에 굉장히 많은 그 인파가 몰리거든요. 그렇죠. 평일에 이제 평균 14만 명, 주말에는 25만 명까지 몰리는데 예. 또 굉장히 좀 미로같이 맞아요. 길이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길 찾기 힘듭니다. 네네,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 외부로 대피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당시에 그 이렇게 화재 경보가 났는데 식사하다가 식기 반납합에 다 반납하고 나가시라 이런 안내가 있었다고 해서 진짜로요? 네네, 그것 때문에 분노한 그런 고객도 있었고요. 예. 또 안전요원들이 안전요원한테 불 났냐 물어보니까 불 안 났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쌓이면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건 정말 다행이긴 다행입니다. 한데 이 대비 태세는 굉장히 좀 부실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방대만 예. 잘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